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제일 궁금했던 건 뭐냐면 한국사 출제위원들이 들어갔을 때 제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수능도 똑같답니다. 어느 시험이나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출제위원은 출제하러 들어가죠. 자기가 아무것도 갖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면 문제 출제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재, 소위 말하는 텍스트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행처에서 다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은 교육평가원에서 다 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은 인사혁신처에서 다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은 그냥 몸만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거기에 자료를 보고 자료 많이 갖다 놓거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출제위원들이 무슨 자료를 제일 많이 보는지가 또 되게 궁금한 거야. 됐죠?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또 출제위원을 썼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랑 문제풀이반을 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로 한용우 교수의 다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다우 얘기할 때 내가 항상 어떻게 하냐면 다우 출제됐어요. 내가 이렇게 안 하잖아. 내가 어떻게 하냐면 그 선지의 문장까지 정확하게 체크해드리잖아. 이건 뭐냐면 다우에서 내가 정확하게 찾았단 얘기야. 그냥 뭐 대충 하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대충 얘기하면 실제로 여기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다우 사서 보는 친구도 있어. 그리고 특히 지금은 7급에서 빠졌지만 원래 7급이 있었을 때 7급 애들은 다우 많이 봤어요. 직접 사서 봐요. 다우 꽤 책 두껍거든. 근데 그거 자기가 들고 다닌다니까. 그럼 내가 요 문장 어디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걸리지. 걔네들 책 갖고 있는 애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실제로 출제위원들 그 책을 많이 참조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그 얘기가 좀 옆으로 번졌는데 이걸 좀 정리해보면 하여튼 공무원 시험은 수능이랑 좀 다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문제 풀을 먼저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출이 왜 중요하냐면 수능은 좀 다릅니다. 수능은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 달을 압축해요. 한 달. 근데 공무원은 2주 압축합니다. 2주. 그리고 보통은 어디 들어가냐면 뭐 대명콘도, 하나콘도 뭐 이런 데 많이 들어가요. 근데 수능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층을 통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거기 앞에다가 그냥 공사중 걸어놔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당연히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 통신기기와 관련된 거 다 반납하고 그런 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 안에서 막 인터넷 되면 안 되겠지. 거기서 채팅하면 되겠어? 그래서 내 출제위원인데 예를 들어 우리 조카한테 우리 딸한테 막 채팅해서 문제 얘기 서로 대화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당연히 다 차단을 하는 거고. 근데 공무원 시험이 좀 다른 건 수능은 아예 한 달 동안 처음부터 문제를 만들어요. 매일 아침부터 회의하면서 문제를 만들어서 보통 오전에 몇 개를 만들고 오후에 솎아내고 그래서 보통은 하루에 한 문제 만들면 되는 거야 사실은. 됐죠? 예, 그 정도면 보통 한 30일 합숙하니까 한 문제에서 한 2문제 만들면 돼요. 근데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2주잖아. 근데 공무원 시험은 그렇게 안 해요. 공무원 시험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출제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출제위원들이 문제 풀을 만드는데 보통은 몇 세트를 만드냐면 2년 전 기준으로 20세트 정도를 만들었어요. 20세트에서 25세트. 그러면 한 세트가 20문항이니까 곱하기 20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렇게 문제가 만들어졌죠. 그럼 출제위원들한테 그렇게 문제를 받는 거야. 됐죠? 이 사람들은 같이 합숙하고 그딴 거 안 합니다. 그냥 그 문제 내고 문제 낸 거 돈 받고 끝이야. 됐죠? 문제 냈죠? 그러면 이제 그 20세트, 25세트 정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능이랑은 그게 가장 확실한 차이야. 수능은 그냥 교수들이랑 그다음에 현직 교사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와가지고 그냥 같이 만들어. 처음부터 아침부터 해가지고 그냥 같이 문제를 만드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세트 문제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문제들을 이제 꺼내는 거야. 그 문제를 꺼내서 한 2주 합숙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요 마지막이 되게 중요한데 마지막에 선정위원과 교정위원들이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들어가는 순간 집에 절대 못 갑니다. 왜냐하면 최종 문제를 이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에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통 토요일 날 오전에 보시잖아요. 토요일 날 9시에. 그래서 토요일 날 9시에 시험이 실시되고 나면 풀어줍니다. 수능이랑 똑같아요. 됐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로 국가직 연기될 때 내가 연기될 거다라고 그러니까 언제야? 재작년인가요? 제가
그 실제로 현장에서 친구들한테 말했던 게 뭐를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연기된다 안 된다 말이 많았거든. 근데 내가 연기된다고 얘기했다고. 근데 그걸 뭘로 할 수 있냐면 출제위원들이 안 들어갔으면 무조건 연기되는 거야. 왜냐하면 2주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이 만약에 연기될 때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천재지변이 없는 한 일단 2주 전에는 확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출제위원들이 합숙 기간이 2주니까. 이해되죠? 근데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출제위원들이 들어갔는데 당일날 만약에 지진이 크게 났어요. 옛날에 수능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경주 쪽에서 한번 크게 지진 났던 적이 있잖아. 만회하냐?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분들 집에 못 갑니다. 됐죠? 근데 원래 2주였는데 시험이 연기되는 것만큼 계속 묶여 있어야 돼. 왜냐면 시험 문제, 최종 문제를 알고 있는데 집에 가면 안 되잖아.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선정위원회 대부분 이제 같은, 그러니까 전공의 교수들이 들어가요. 교수들이 보통 이제 선정위원이라는 타이틀을 많이 달고 들어가. 그런데 국어랑 영어랑 모든 과목이 공무원 시험은 2명씩입니다. 전공 교수들이 2명이 들어가요. 근데 오직 한국사만 4명이 들어가요. 근데 한국사만 4명 들어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한국사에서 사고가 여러 번 터져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2년 전에도 서울시에서 복수정답 한번 나왔는데 서울시가 처음에 그냥 인정을 했어야 돼. 근데 이번에 지금 수능에서도 생물2가 그런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빨리빨리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서 일이 더 커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갔잖아. 근데 결국은 서울시가 졌어. 근데 그 웃긴 게 뭐냐면 그게 서울시가 이제 문제를 출제했는데 원래 그 서울시 시험이 아니야. 원래 그게 지방직 시험이거든. 근데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공무원을 막 전후기로 해서 여러 번 되게 많이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1년에 한 번을 보는 걸 막 2번씩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너무 많으니까 인사실처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서울시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냈는데 거기서 뭐 사단이 난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서울시가 다 덮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추가 합격하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면접도 다 끝나고 합격자 발표도 다 끝난 다음에 정답이 인정이 된 거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피해봤던 사람들을 그걸 다 다시 전산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없어야 되잖아. 합격한 사람을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그건 없고 합격한 사람 합격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피해봐서 원래 면접을 봤어야 되는데 면접을 못 본 사람한테 면접의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일부 사람을 뽑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의 숫자가 더 많아진 거지. 됐죠? 그러니까 그걸로 서울시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한국사에서 이런 문제가 몇 번 있었거든. 그래서 이 이후에 그러니까 한국사만 출제 그러니까 선정위원 교수가 4명 들어갑니다. 4명. 그래서 4명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정위원들이 들어가는데 교정위원은 주로 누가 들어가냐면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받아줘요. 이렇게 사교육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저는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 내 이력 속이고 막 이런 걸로 안 돼. 됐죠? 그러니까 이력 속여서 막 대학 수업도 요즘에 하고 막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근데 안 돼. 됐죠? 그래서 안 되고요. 그 다음 주로 그래서 현직 교사들을 많이 뽑습니다. 현직 교사. 근데 현직 교사를 뽑는데 제가 이게 교정위원들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아직도 공무원을 뽑긴 뽑더라고요. 공무원도 데리고 가더라고. 공무원. 공무원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 공무원이나 뽑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그러니까 국가직 인사혁신처 예를 들어 주간 시험에 합격을 해서 내가 예를 들어 국가직 일행에 또는 무슨 뭐 경행에 뭐 이런 데 예를 들어 합격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역사 전공자야. 그러니까 대학 프로필이 있잖아. 그래서 대학 프로필이 내가 대학에서 역사 전공자인데 이번에 합격을 한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에 보니까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교정위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위촉하려고 하는데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하겠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도 있고 주로 현직 교사들이 많거든요. 교사들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현직 공무원 중에도 이런 특별한 이력의 소유자. 예를 들어 내가 대학원까지 한국사를 전공했다. 뭐 한국사 석사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친구들 컨펌해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조금 바꾸고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